여러분들처럼 지원을 잘 해주셨고 투자를 받으신 창업자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가 제 얘기보다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울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디어먼데이 권유진이라고 합니다. 1기로 지금 워케이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워케이션 서비스는 이제 오피스가 아닌 휴가지, 숙소 안에서 뭐 강릉, 제주 이런 곳에서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스타트업입니다. 저는 회사원으로 8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창업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찾지 못해서 오랜 시간 방황하던 중에 멘틀러를 알게 돼서 지원을 했고 지금 굉장히 즐거운 창업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바다 CTO 김창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바다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제 김이 바다에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는 해결하기 위해서 육상에서 김 양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Pre-A를 지금 투자 유치하고 있고요. 저희는 6월 달에 설립하고 좀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5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다가 사업도 조금씩 해보고 사업을 완전 100% 몰입해야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봄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윤수민이라고 하고요. 해봄이라는 서비스는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 분들이 K-뷰티 서비스를 조금 더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좀 글로벌 고객분들이 뷰티 제품을 좀 더 똑똑하게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을 한 6년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던 시점에 나는 내가 다니는 회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회사 직후에 1기에 합류하게 됐었고요. 저는 약간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1기에 합류해서 그 4기에서 투자를 받은 팀입니다. 우리 회사가 뭐 하는지 먼저 알리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해 주셨는데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좀 역량이 뛰어나고 대단한 분들을 저희가 선발을 했고요. 창업을 어떻게 결심을 하시게 되셨고 창업하기로 마음먹은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엔틀러에 오셨고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회사를 다니면서부터 창업에 대한 생각은 계속 있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회사를 완전히 떠나서 혼자서 내던져진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엔틀러라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제가 소속을 해 있으면서 저랑 같은 스테이지에 있는 사람들과 창업을 비슷하게 고민하면서 저 스스로를 테스트할 수 있다는 그 환경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해볼 법하다라는 생각이었고 저는 솔직히 크게 고민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근데 이제 그 결정을 하게 된 시점이 회사에 대한 퇴사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인터뷰를 이미 통과한 엔틀러 기수에 들어올 분들 그리고 엔틀러 기수를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링글링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제가 최종 결정되기 전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셨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부모님이 당연히 걱정하셨을 거잖아요. 잘 다니고 있는 좋은 회사들 때려치고 이걸 하려고 하냐. 어머니한테 했던 말이 내가 회사에서 2년 배울 거 여기서 한 2, 3일 안에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만두고 엔틀러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막 대화를 하는데 약간 눈이 잘 막 어쨌든 그래서 막 저도 그렇게 같이 되는 걸 보니까 그때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네트워킹 자리를 선택하고 나서. 창원님은 사기였어요. 맞습니다. 네, 사기라서 좀 충분히 데이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보시고 뭐 결정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의사결정을 다 거쳐서 창업 결심부터 엔틀러 조인까지 이렇게 말씀. 저는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항상 만드는 거 좋아하고 로봇 만드는 거 좋아하고 그랬는데 항상 제가 좀 생각하는 이 로봇이 나왔으면 시장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항상 맡겼어요. 비즈니스단에서 우린 지금 이거 해야 돼 하면서 항상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답답했고 저는 좀 이런 센스들이 좀 좋아가지고 분명히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나만의 것을 좀 해보고 싶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전 사이드 허슬 하면서 좀 느꼈었거든요. 이런 데서 내가 이렇게 자극을 받고 좀 이렇게 미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와중에 이제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이직 사실 성공까지 했어요. 딱 제안까지 받았는데 좀 뭔가 텅 빈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엔틀러라는 걸 한번 찾아봤는데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믿져도 본전이다. 어차피 뭐 이직은 사실 이거 3개월 해보고 그때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와 진짜 너무 재밌고 저같이 이렇게 미쳐있는 사람들을 한 80명 모아놓고 거기서 막 계속 팀빌딩하고 계속 부트캠프하고 하다 보니까 그 3개월 동안의 그 훈련이 저한테 지금 너무 큰 자산이 된 것 같아요. 창업팀 어떻게 결성하시게 됐나 공동 창업들 기준 어떤 게 있어요? 팀빌딩 같은 경우는 운이 좋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미 아이디어를 잘 갖춰주신 어떤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막 부트캠프도 해보고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좋고요. 사람도 괜찮고 일적으로도 되게 시원시원하고 저도 좀 시원시원한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맞춰보다가 저는 한 3주 차에 빨리 그냥 팀을 결성했습니다. 그게 빨리 결정하는 것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김 박사님과 이제 짝을 이뤄가지고 이제 팀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 박사님의 전문성에 매력이 맞습니다. 있었군요. 전문성도 그렇고 네. 진짜 경험이 많으시더라고요. 막 지원 사업도 많이 해보시고 이미 뭐 몇 차례 사업도 이미 해보시고 그러신 분을 딱 제가 찾던 분이라서 같이 잡았습니다. 근데 그 김 박사님이 제가 먼저 구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그 박사님은 이제 상한님 어떤 면이 이렇게 좋으셨대요? 아무래도 그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많이 없었어요, 제 기수에.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운일 수도 있는데 저도 잘 어필을 했죠. 로봇 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지금 기수에 2명밖에 없다. 그 중에 하나가 나고 나는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로봇뿐만 아니라 모든 걸 잘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어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필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시고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시게 되면 어떻게 나를 어필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공동 창업하고 싶은 사람이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나랑 같이 컴퍼니를 나랑 같이 또 해보자. 이제 한번 좀 상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지금 대표를 하고 있지만 제가 대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초기 창업 멤버로서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찾아야겠다라고 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제가 하지 못하는 거를 할 수 있는 분을 찾으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이제 공동 창업자를 찾는 이유가 창업에서는 정말 할 게 많은데 내가 혼자 다 못하니까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 스트레스다 이러면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거 잘하는 사람이랑 만나고 또 제가 개발을 못하면 개발자를 찾고 이런 것처럼 제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분을 공동 창업자로 찾고 싶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엔틀러를 들어가면 저는 그 과정을 이제 나는 솔로 같았다고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는 창업팀을 만들 때 워케이션이라는 아이디어로 뭉치게 됐어요. 네, 저 팀을 먼저 만들고 아이디어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모으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디어먼데이 후자였고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엔틀러 세션이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 공동 창업자 두 분이 부동산 관련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지식도 많으셔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다가 워케이션을 떠올리셨고 저는 인사 담당이었어서 근로자들의 근무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을 좀 잘 알고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아이디어를 한번 잘 테스트해볼 수 있는 팀일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파일럿을 같이 테스트를 하게 됐고요. 저희가 핏이 잘 맞는다는 걸 그리 알게 돼서 그렇게 저는 팀을 결성하게 됐어요. 굉장히 좋은 사례였던 것 같아요. 핏이 맞는다는 어떻게 하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못하는 걸 이분이 하셔서 내가 정말 의지가 되는 거고 저는 부동산을 잘 모르는데 그런 쪽에서 너무 잘 아신다거나 반대로 상대방이 모르는 걸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서 명확하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서 제가 이 C 레벨로서 명확하게 역할을 할 수 있다. 내가 그냥 어디 낀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한 자리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엔틀러의 도움이 컸는데 그 백문백답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게 이제 100가지 질문에 답하는 거고 서로 보지 않고 질문에 답한 다음에 이제 모여서 그걸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는 진짜 제대로 했어요. 절대 서로 보지 말라니. 그 질문들이 뭐냐면 당신은 한 달에 얼마가 있어야 살만한지 그다음에 얼마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는지 몇 시간 일하면 할 수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되게 얘기하기 어렵지만 한 번 무조건 얘기를 나눠야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 것에서 솔직하게 말했던 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창업 초기에는 월급이라는 거를 받기 어렵잖아요. 근데 각자 얼마나 몇 달 동안 월급을 안 받으면 생존할 수 있는지 괜찮은지를 쓰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차이가 나면 힘들거든. 한 명은 나는 1년 동안 안 받아도 괜찮아. 근데 한 명은 난 당장 그러면은 생존이 어려워.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조금 맞았어요.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는 월급 없이 정말 빡세게 달려보고 그 뒤에 수익 창출한 거를 가져가는 그렇게 해보자. 후회 없이 한번 투자를 해보자. 이런 류의 좀 껄끄러울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 세션들을 잘 활용했던 게 저희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팀이 제대로 워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가 C-레벨로서 하나의 축을 담당해서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느끼셨다는 게 저는 굉장히 훌륭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오셔서 팀빌딩을 하실 때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팀빌딩을 하면 팀이 깨질 확률이 훨씬 낮아질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1기를 끝내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혼자 창업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때 이제 저희 현재 공동창업자를 만나서 창업을 하게 됐어요. 사업을 하는데 다양한 결정이 있어서
진짜 정답이 없는 것 같거든요. 가장 답이 없는 게 이 사람에 대한 거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랑 잘 맞고 어떤 직원을 뽑아야 되고 어떤 공동창업자를 만나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답이 없이 다 케이스마다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본인 스스로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아야 돼요. 그걸 기준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지 같이 잘 갈 수 있는가를 봤을 때 저랑 비슷한 온도로 여기에 매달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치열하게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직무적인 역량은 그냥 따라오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 초기에 엄청난 수준의 직무적인 역량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뭐 물론 어떤 아이템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건 같이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이런 개인적인 성향이나 창업에 대한 내가 얼마나 쏟아부을 수 있고 얼마나 악착같이 매달릴 거냐에 대한 온도가 다르거든요. 뭐기가 맞는지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그렇게 창업팀을 빌딩해서 사업에 생각이 없던 분을 같이 사업을 하자 꼬셔가지고 빌딩을 하게 된 케이스였어요. 결정적인 넘어오는 순간에 대해서 혹시 조금 팁을 약간 은근한 온도로 끓는 물이 되는 걸 모르네. 초반에 일단 잠깐 같이 일해보자. 이것만 알바처럼 해봐.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지금의 이제 공동창업자가 온 거였어요. 너무 재밌는데